있어요. 아니, 제가 듣고 싶은 거는, 예. 그 식당 사장님은 벌금 안 물어요? 안 물었겠지. 난 모르죠, 뭐.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찾아갔는데, 이게 내마 벌금 시켜. 내 일한 식당들 다 벌금 시키라까나. 그 사람 뭐, 출국 사람 나보고 뭐 이러잖아요. 네, 네. 네가 이거 한 식당 한 곳이 100만 원씩이라는 게, 니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는 이거, 다 식당 벌금 시키고, 너도 벌금 시킨다. 이래지.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출국 그러니까 그 사람이. 식당 사장들은 벌금 안 시키고, 안 시키고 나만 한 거지, 그러니까. 네, 근데 안녕하세요. 거기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. 요즘 방송을 보시고 종종 저한테 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본인들이 지금 억울하게 아니면 불합리하게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동포분들이 좀 늘고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이 방송을 보시고 사연을 또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. 이런 분이 뭐 두 가지 크게 이 지적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 F사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2019년도에 입국하신 분인데요. 이 첫 번째 지적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F사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고 나서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식당에서 한 20일간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,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이 3년마다 이제는 연장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. 근데 아마 연장수속을 밟을 때 식당에서 한 20일 동안 일을 했던 것, 그게 이제 소득 금액으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 불법 취업을 하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는 150만 원의 이제 벌금을 물게 됐다, 뭐 이런 사연입니다. 근데 그 사연을 좀 더 들어보니까 지금 이분이 150만 원 벌금을 문 거는 그렇지만은 더 지금 억울하게 이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은, 이 본인만 벌금을 150만 원 물게 하고 이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소득금의 원천 그 징수된 그 문제가 된 그 해 2019년도죠. 이 5월 달에 한 20일 정도 일을 하면서 뭐 한 급여를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, 근데 거기를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5월 달뿐만 아니라 5월서부터 6, 7, 12월 달까지 매달 한 일주일씩 이렇게 일을 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고, 그래서 총 금액이 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식당 주인이 그렇게 있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득 보는 게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 통장을 이렇게 도용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법무부 출입국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, 법무부 출입국 쪽에서는 또 하는 얘기가, 매달 그렇게 일주일씩 일을 한 걸로 해서 벌금을 물게 되면은 150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이 나오게 된다.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렇게 하겠는가, 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식당 주인한테 다시 찾아가 가지고, 왜 이렇게 내가 5월달 한 달 동안 20일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12월 달까지 매달 일주일씩 일을 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했냐,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라. 그래서 그거를 다시 소득 정정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법무부 출입국에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고용주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이렇게 150만 원 벌금을 물어게 됐다고 하면서, 이 법무부 출입국도 오히려 같은 한국인이 식당 주인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냐, 뭐 이렇게 하소연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뭐 지금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도 뭐 식당에서 좀 뭐 서빙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금을 받고 나서
그 다음 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F4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벌금을 무는 뭐 그런 상황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좀 뭐 한국에 와서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. 지금 하시는 말씀이 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취업 교육이라고 해서 사전 교육도 하고 뭐 이것 이런 거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F4 체류 동포들은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는 거죠. 그러면서 식당 주인 같은 경우도 F4 체류 자격이라면은 그 당시에 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냥 벌금을 과하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. 이 식당 주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냐? 뭐 그 문제도 있고, 그리고 자기 통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국세청에다가 뭐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인을 그러면 고발하는 게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가기는 싫어서 그냥 150만 원 그냥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부했다 생각을 하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. 네,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포분들이 물론 스스로 이런 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뭐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체류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F4 체류 자격 이렇게 하신 분들 불법 취업으로 인해서 고액 벌금을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 좀 있을 텐데요.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은 좀 본인들이 내가 F4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이 연금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네. 저기 하나 내가 더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. 우리 국민연금 있잖아요. 네. 네, 근데 왜 우리 F4 비자의 국민연금은 그것도 참 불합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. 근데 10년 붙는 게가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이제처럼 65세잖아요. 네. 65세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퇴직하고 와서 내가 10년 더 붙어도 시간이 안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제처럼 내가 65세까지 하는데 나라에서는 61세까지만 그 다음에 그 뭐인가 하면은 반드시 국민연금 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해주잖아요. 네. 근데 만약 61세 넘어간다면 또 회사에서 안 하면 그럼 내가 내 돈 내서 또 해야 그렇죠. 되잖아요. 네. 개별 돈을 둬서. 네. 근데 개별하는데 그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무슨 그런 거 직장에 안 다니면 최저임금에 비춰서 무슨 본인이 낼 수 있대요. 뭐 2년, 3년 못 냈으면. 네. 근데 우리는 안 된대요.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일 안 하면은 그 돈은 내가 내야 더 2, 3년 같은 거 내가 이어서 내려고 해도 안 된대요. 그 연금, 국민연금이죠. 이 국민연금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 18세에서부터 61세 사이에 근로 활동을 할 경우에 이제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65세가 되면은 이제는 국민연금을 좀 받게 되죠.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만 18세에서 만 61세 사이에 그냥 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출국 기간이 만료가 돼서 완전 출국을 할 때에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부과를 해야 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은 10년까지 붙지 못하고 출국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?
그러면 그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느냐? 네,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하고 이 국고로 이렇게 뭐 처리된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신 이분도 아마 중국에서 공직을 퇴직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급여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죠. 근데 이제 본인의 나이를 쭉 따져 보니까 한 10년을 부으려면은 70세까지 이렇게 일을 해서 연금을 넣어야 되는데, 요양보호사가 이제 65세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, 5년은 붓고 그러면은 5년은 붓지 못한다, 이런 거죠. 그러면 5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냐? 그래도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 10년을 채워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연금 공단이죠. 그쪽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, 그러면 내가 5년을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더 마주 부을 수 있냐, 이렇게 하니까 노동활동, 그냥 근로자로서의 노동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이상 부과를 못한다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, 요양보호사는 지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65세까지인데,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5년간 내가 벌었던 돈으로도 이렇게 부과가 안 되고,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뭐 이런 거죠. 결국은 보니까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제 이분의 말씀대로 들어보면요. 그래서 이 국민연금 문제가 상당히 좀 꼼꼼하게 봐서, 이게 외국인에게, 특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지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 국민연금공단 측이나 어쨌든 이 국회 쪽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게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재외동포청도 설립이 됐고요.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저한테 이렇게 쭉 전화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이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그래서 모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신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.